이번에는 이제 음식 이야기입니다. 음식을 이제 뭐 다룬 그런 컨텐츠는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음식에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문화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금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어떤 문화권에서는 어, 어떤 고기를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힌두교에서는 이제 쇠고기, 그리고 이슬람교에서는 돼지고기를 금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왜 그런 고기들을 금지할까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게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어떤 종교적인 관점에서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 종교는 왜 고기를 금기를 하게 했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원래 그랬기 때문이다, 아니면 어떤 신념에 따라서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문화 유물론 관점에서 쇠고기 혹은 돼지고기를 금기하는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는 학자나 주장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마빈 해리스라는 학자가 되겠고요. 이 마빈 해리스는 음식의 수수께끼에서 이 돼지고기와 쇠고기를 금기하는 것은 그냥 신념에 따라서 하기보다는 어떤 경제적, 물질적, 나아가서는 생존권적인 맥락 때문에 금기를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를 들면은 농경 시대 같은 경우는 쇠고기를 추구하는 것이 오히려 이 농경에 해가 되기 때문에 금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힌두교 같은 경우는 이제 인도를 중심으로 형성이 된 종교인데, 이 농경 시대에 성정이 됐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쇠고기만 먹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리한 그런 상황을 만들어낸다라고 이제 본 거죠. 왜냐하면 일종의 그 사치품으로까지 여겨진 이유는, 소는 농경 시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노동력을 제공을 하고 또 필수적인 일종의, 오늘날로 얘기하면 엔진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농경을 통해서 사회적 생산과 생존을 모색해야 됐던 농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통치 관점에서도 농업을 이제 보존해야 되니까 함부로 이 소는 살생하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것이고요. 다른 어떤 동물을 통해 가지고 단백질이나 지방을 섭취할 수 있도록 유도했던 측면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나아가 보면 이슬람 지역에서는 돼지고기를 이렇게 금기하게 되는데요. 이 겉으로는 돼지가 뭐 지저분하고 굉장히 위험한 동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종의 도덕의 윤리적으로 이제 금기를 하게 된 것인데, 이 마비네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신념적인 측면보다는 당시 어떤 중동 아랍 지역의 자연 환경과 돼지 사육에 관련된 그런 불리한 조건들을 들면서 돼지고기가 왜 아랍 지역, 특히 이슬람교에서 금기되어 왔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빈 해리스의 책을 좀 약간 보면요, 이 중동은 돼지 사육에 적합한 지역이 아니다. 그러나 돼지고기는 아주 맛이 있는 고기로 귀하게 여겨지고 있다. 이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고 싶은 유혹에 시달린다. 따라서 이 돼지가 불결하니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명령을 했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이슬람교뿐만이 아니고요. 이제 기독교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을 이제 적고 있습니다. 야훼는 돼지가 불결하니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명령했고, 알라신도 똑같은 이유에서 똑같은 명령을 내렸다. 중동 지방은 식용에 충족될 만큼의 돼지를 사육하기에는 생태학적으로 적절하지 못한 지역이었다. 이 소규모의 사육은 유혹만 크게 할 뿐이었고, 차라리 돼지고기의 식용을 전면 금지하고 양, 염소, 소 등을 치는데 모든 정성을 다 바치는 것이 더 나았다. 돼지고기는 고기 맛은 좋지만 사료와 시원한 우리를 만드는 비용이 너무 비쌌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돼지를 기르는 데는 상당히 많은 노력이 이제 공력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아랍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기온이 높고 건조하기 때문에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돼지, 그리고 시원해야 되는 돼지에게는 적절하지 않았던 거죠. 특히 이 돼지 같은 경우는 털도 없고 땀샘으로 이렇게 조절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늘막을 만들어 줘야 됐고요. 또 사람과 먹는 음식이 먹이가 좀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이제 주어져야 할 그런 곡식류들이 돼지에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생태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1kg의 동물의 고기를 얻기 위해서 4kg의 곡물이 들어간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명에게 돌아가야 될 곡식을 한 마리의 돼지에게 줘야 될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인간의 식량을 뺏어서 돼지 고기를 만든다는 것은 결국 어떻게 보면 서민과 빈민의 곡식을 뺏어서 고급 이제 고기라고 할 수 있는 돼지고기를 만드는 데 사용을 하니까 국가 혹은 사회 통치 관점에서도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여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점에서 도덕적, 윤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종교적으로 금지를 했다는 것이고, 그것은 초기에 기독교뿐만이 아니고 아랍의 대표적인 종교인 이슬람교에서도 부각이 되었던 그런 측면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에 관련돼 가지고 금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금기가 이렇게 문화 유물로 관점에서 자연적, 경제적, 어떤 물리적인 조건 때문에 형성되었다는 점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라든지 도적 윤리 같은 경우에도 그냥 물적인 조건, 사회 경제적인 조건과는 전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이런 마비네르스의 음식의 수수께끼를 통해서 알 수가 이제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반대로 문화권에 따라서 또 이 다른 측면에도 접근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문화권에서는 개를 식용으로 삼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문화권에서는 개는 반려동물이기 때문에 절대 식용으로 삼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부딪히는 그런 측면도 결국 따지고 보면 사회 경제적인 요인에 따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국 같은 경우를 이제 포함을 해서 동북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초원지대가 발달하지 않다 보니까 소 목축이라든지 그리고 이 염소의 대규모 방목들이 이제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부족한 단백질과 지방을 섭취하기 위해서 개를 식용으로 삼았던 어떤 전력들이 있었고 그런 문화들이 이제 남아 있었던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음식을 바라볼 때 결과적으로는 도덕적, 윤리적, 종교적인 어떤 이 관념적, 추상적인 지식을 벗어나서 그 사회 공동체의 물적, 경제적 토대를 바라볼 때 온전히 이 음식의 문화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마빈 해리스의 음식의 수수께끼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한편으로 앞으로도 그런 사회 경제적 요인에 따라서 음식 혹은 식재료에 대한 관점은 많이 바뀔 수 있고 언제든지 변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